지금부터 부처별 글로벌 R&D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R&D 사업 발표는 지금부터 약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 황영준 사무관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 황용준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 글로벌 R&D 전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린 이후에 사업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R&D 추진 방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영역 그리고 8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략 방향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글로벌 공동 연구, 특히 인력 교류 이런 사업들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12대 전략 기술, 특히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주력 전략 기술에 대해서 대규모 글로벌 협력 사업을 늘림으로써 이런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육성 및 진출을 글로벌 R&D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한 이제 해외 연구기관에 파견하고 또 연수를 보내는 사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기초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벌 유형화를 해서 글로벌 연구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국제 다자기구 등에 들어가는 이제 R&D 기여금 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주, 원자력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와는 별개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 R&D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좀 데이터 기반 분석과 선택의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전략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 공동 연구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혁신이나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 매뉴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2024년 글로벌 R&D 전체 이제 투자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범부처 투자 규모가 한 1.8조 정도 된다고 이제 언론에도 나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조 1,406억 원이고요. 이 중에 이제 신규 사업의 경우는 1,071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20.7% 증가한 수준인데, 한간에는 글로벌 R&D가 뭐 5천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갔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수 조사를 해서 글로벌 R&D 성격의 이제 사업들을 좀 골라내고 재분류한 결과 지금 현재 올해 1조 1,406억,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20% 정도 적은 한
9천억 정도 이제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사실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국제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사업에 이제 거의 90.5% 사업, 그리고 1조 322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 해외 진출 지원 및 ODA에는 103억 원, 그다음에 29억 원 이렇게 각각 조금 낮은 수치인데, 이는 이제 인프라 지원들 비R&D성 사업들로 많이 좀 투자되는 성격이 있음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협력 기반 조성 및 기타 내역 유형으로 952억 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상세한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공동연구 인력 교류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좀 소규모 단발성 국제협력 단발성으로 국제협력 사업들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대규모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이 일을 반영하여서 국제공동연구와 인력교류 예산도 1조 322억 원 정도로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바텀업 방식의 사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가나 분야에 있어서 좀 전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탑다운 사업과 미드업 방식의 사업도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분야를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국가를 지정하는 사업들도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첨단 바이오 쪽, 특히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대규모 R&D 프로젝트들을 늘렸는데요. 예시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분야를 지원하는 원천 기술 국제협력 개발 사업,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를 지원하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합성 생물학 글로벌 기술 선도 협력 사업, 우주 분야의 이제 한미 민간 달 착륙선 달 탑재체 연구, 그리고 디지털 쪽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AI 연구 거점 프로젝트,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신규 사업들이 런칭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인재 확보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우수한 석박사 학생들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파견 가고 연수로 감으로써 그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함으로써 연구 경험을 축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기초 연구 사업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국제 협력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국제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 더 좀 장려하고 저희가 그 체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 사업의 글로벌 유형을 좀 신설하거나 그리고 전환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초 연구에 이제 글로벌 중견, 글로벌 매칭, 글로벌 신진 이런 사업들이 이제 생겼고, 집단 연구에는 이제 글로벌 선도 연구센터, 글로벌 기초 연구실 사업들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국제 다자기구 활동, 그리고 개도국 ODA에 대해서도 작지만 이 한국의 R&D 기업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IAEA나 한 UNDP 협력 사업 등 이런 국제기구에 내는 부담금 사업을 통해서 예컨대 IAEA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5억 원 정도 내는 부담금을 15억 원으로 늘림으로써 저희가 그 프로젝트의 연구자도 좀 더 많이 참여시키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인력 지원들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우주 원자력 같은 이제 글로벌 거대 프로젝트에 있어서 저희가 좀 다른 나라만큼 참여하는 것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미국에서 달
탐사선으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달 탐사선에 이제 새롭게 이제 탑재체를 좀 탑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미 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 밖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호주 같은 우주 선진국, 신흥국,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다자 국제 기구와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제 국가들과 원자력 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해서 새로운 이제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협력 형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전략적인 이제 협력 추진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협력을 추진해서 기존과 다르게 이제 국가 분야별로 논문 특허 등의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정성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중점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국가나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지 그런 전략들을 도출해서 이를 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현재 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아마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심에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이나 연구비 사용 이런 쪽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국제 공동 연구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제공하고 또 개별 사업별로도 좀 구체적인 공고가 나감에 있어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다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R&D 사업 예산인데요. 사업 전체적인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4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대로 보시면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사업, 그다음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 사업 이런 사업들은 국가나 분야를 별도로 이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기초연구, 집단연구 지원, 그다음 기초연구 기반 구축 이런 사업들은 기존의 이제 기초 기반성 사업에 저희가 글로벌 R&D를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R&D 형태로 이제 전환하고 좀 글로벌 R&D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반도체 이제 좀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 그다음에 원천 기술 국제협력 개발 사업,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에 세 가지 내역 사업이 생겼고, 그다음에 합성 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이제 합성 생물학 관련 국제협력 내역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거대 분야에서 차세대 원자력이나 우주 분야에서도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 지원, 그다음에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국제 공동 연구 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인재 활용 확산 지원 사업과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이런 사업들은 이제 인력 교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제 인재가 서로 우리가 파견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인재를 유치해 오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스팀 연구에 있어서 글로벌 용합 연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간에 이제 중첩을 해서 융합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글로벌 연구 사업을 새롭게 런칭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나노 소재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사실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이제 핵심 기반이 되는 것이 소재 기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진 연구자들의 이제 소재 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디지털 관련 국제 공동 연구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방송기술 국제 공동 연구, 그다음 디지털 혁신 국제 공동 연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해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 핵심 인재 양성 이런 것도 디지털 분야 전반에 있어서 글로벌 인재 교류나 교육 사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도 정보 보호 쪽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이 부분 보시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오픈랜, 통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팅과 같이 이제 분야별로도 디지털 관련 국제 공동 연구, 국제 협력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 공동 연구고 해외 진출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지원해 오던 사업 외에 좀 특징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사업화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협력 해외 시장 진출을 좀 타겟으로 해서 사업화 그다음에 스케일업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정부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 사업도 작게나마 이제 5억 정도로 반영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협력 기반 조성 부분인데 기후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원자력, 핵융합, 그다음 우주, 양자 관련해서 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기반 구축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포괄적인 분야로 이제 기초 연구 기반 구축 사업도 이제 글로벌 이제 허브를 구축해가지고 기초 연구 실험 데이터를 이제 국가 간에 좀 교류하고 연구자 간 글로벌 연구자 간에 이제 데이터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구축 사업도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표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도 마련되었고 표준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디지털 기술들에 대해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것도 사실 신규 사업인데 우주 이제 우주 관련해 가지고 호주 쪽에 이제 해외 부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라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이제 분류에 넣지 않고 기타 사업으로 저희가 좀 책정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기술 분야별 설명에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영준 사무관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선영 사무관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김선영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5일 글로벌 R&D의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추진하는 산업부의 대표 글로벌 R&D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직 기획 중인 관계로 그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업이 좀 제한되는 점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산업부 글로벌 R&D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 방안, 마지막으로 2024년 중점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글로벌 R&D 추진 방향은 다음에 5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특정 국제협력 전용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R&D를 추진을 했다면 앞으로는 산업부의 모든 R&D를 해외에 개방해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전용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R&D에서도 10% 이상을 국제협력 R&D에 투자할 계획이고 2023년과 비교해서 약 60% 상향된 5,300억 정도 수준으로 국제협력 R&D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기관만의 연구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들이 주도해서 세계 최고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단기 소규모의 쉬운 R&D보다는 세계 최초 수준의 도전적 R&D에 좀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획과 선정 평가 과정에서도 국내 연구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피어 리뷰를 도입하고 해외 연구자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연구뿐만이 아니라 해외 파트너 매칭, 글로벌 IP 확보, 현지 사업화 등을 일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도 그 기업의 글로벌 R&D를 좀 활발하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보통 기업의 당면한 현안 해결에 집중해서 국제협정 R&D를 지원을 해왔었는데 외부에서는 이 때문에 전략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아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그 핵심 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기술의 난이도와 상용화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글로벌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격차 급소 기술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완성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핵심 소재와 기술들은 밸류체인 내에서 취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들을 신속하게 확보를 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산업 원천 기술입니다. 현재의 주력 산업들이 5에서 1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 기관이 보유한 원천 기술과 연계 및 고도화를 통해 핵심 기술 확보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적 미래 기술로 현재 주력 산업을 대체할 미래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입니다. 먼저 초격차 급소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첨단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80개 급소 기술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PD와 국내 전문가들이 발굴하였고 이에 대해 해외 연구자의 평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현재 상세 기획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 기술들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제협력 전용 R&D가 아닌 산업별 프로그램형 R&D를 통해 지원될 계획이며 2023년까지 초격차 프로젝트 예산 총 13조 원 중 약 10%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산업 원천 기술입니다. 우리 주력 산업이 5에서 10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난도의 100대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해외 최우수 대학 연구기관과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공동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센터에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우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대 연구자와 매칭 및 공동 과제 기획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제 규모도 연 20억 원의 중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3+2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의 해외 현지 파견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전적 미래 기술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이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력 산업은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기술은 1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참여를 통해 기술 발굴 및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 과제 기획, 개념 연구, 본 연구까지 서바이벌 방식으로 추진하여 기술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R&D는 우리 국비가 해외까지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R&D에 대해서 다음에 5가지 항목을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일정 기간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해외가 핵심 기술을 선점하였거나 또한 국제협력으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할 수 있거나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인증, 실증, 표준 확보 등이 필수적이거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한 과제 등입니다. 또한 과제 선정 과정뿐만이 아니라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중간 및 성과 평가 등은 지양하면서도 간소한 방식의 진도 점검 및 상시 점검을 보다 자주 수행하여 목표 달성이 곤란한 과제는 중단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IP 확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소유권 배분은 인정하되 국내 기업의 실시권 확보를 의무화하고
우호적 실시 조건을 확보하도록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연구지를 해외에 직접 파견하여 핵심 IP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펀딩하는 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해외 연구진으로 한국 연구자, 교수, 유학생 등이 포함된 과제를 우대하여 한인 연구자의 저변 확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방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전략적 R&D 외에도 기업의 수요 맞춤형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 현지 사업화 등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전용 펀드를 확대하여 올해 1분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고 2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글로벌 혁신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제 표준 선점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법률 지재권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R&D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올해 산업부의 대표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첨단 산업 분야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기관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양자 공동 펀딩형 R&D는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컨소시엄을 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며 산업부와 협정 등을 체결한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285억 원이며 신규 과제 예산은 51억 원입니다. 다자 공동 펀딩형 R&D는 유레카, 유로스타 등 다자 간 R&D 플랫폼을 통해 다국적 컨소시엄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금년 지원 규모는 231억 원이고 신규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R&D가 공동 펀딩형이었다면 아래의 두 가지는 우리 정부의 일방 펀딩형 R&D입니다. 전략기술형 R&D는 국내 산업계가 필요한 기술 확보 및 R&D 기반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기업의 기술 개발 수요에 따른 R&D를 지원하고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의 후속 사업화 및 고도화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4년 지원 규모는 504억 원이며 신규 예산은 1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프로그램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드린 차세대 산업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금년도 신설한 것으로 24년 지원 규모는 575억 원입니다. 신설되는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한국과 협력 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6개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며 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매치메이킹, 공동과제 기획 등을 상시 수행하고 국내 파견 연구자의 현지 활동을 지원합니다. 협력센터는 현재 해외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고 중이며 해당 기관의 연구 역량과 한국 기업 지원 방안 및 국내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예정입니다. 협력센터 사업에서는 센터 선정과 별도로 공동 R&D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발굴 기획된 과제를 포함하여 센터로 선정되지 않은 글로벌 컨소시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모는 연 20억 원이 3년간 지원되며 우수 과제의 경우 2년의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동사업은 연구자의 현지 파견이 포함된 과제를 우선 선정하며 센터에서 기획된 과제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파견이 의무화됩니다. 센터 선정과 공동 연구는 지난주에 공고되었으며 센터의 경우 3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 연구는 5월까지 접수 후 8월부터 과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선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 선도 프로그램과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이나 실증 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전력, 원자력 분야이며 24년도의 경우 총 285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신규 과제 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기획 중이며 지원 과제는 3월 중 공고되어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영 사무관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진보라 사무관님께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진보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설명 순서는 간단하게 글로벌 대외적인 이제 동향,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좀 어떤 수요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24년도에 저희가 주요 추진을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실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년 국내에서도 이제 3월에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저희뿐만 아니라 각 세계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제 보건 분야가 사실은 이제 국가 안보를 넘어서 이제 경제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임을 사실 인식을 다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 중국에서도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23년도에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좀 내부적인 인식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대외적인 동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좀 수요가 있느냐? 일단 계속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정복 질환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한국인 사망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22년도 기준으로 1위가 암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통계도 보면 10만 명당 암 발생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암 환자가 계속 발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발견되면 사실 완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사망률이 1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이제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노인 돌봄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고 좀 치부되어 있는 바가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화되면서 과연 노인의 돌봄 문제가 과연 가정 내에서 다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이제 사회가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노인 돌봄 그리고 노인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지금 최근에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3대 산업이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데 각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제 글로벌에 대한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바이오 분야가 이 3대 산업보다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 결과도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이걸 대비해서 베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저희가 조금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그 바이오 분야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됐고 작년에도 국가 첨단 산업 중에 하나로 바이오 분야가 지정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 또 이제 미국의 국빈의 방문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중에 미국의 보스턴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게 좀 잘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우수 사례를 좀 확인을 해서 좀 저희가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글로벌 R&D를 좀 확대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공감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글로벌 R&D의 필요성, 그러니까 보건 분야 R&D의 필요성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글로벌 R&D의 확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일단 해외도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국가 간 동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제나 안보 중심이었습니다. 경제나 안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게 좀 기술 동맹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그 기술 동맹 안에서도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각각 이제 IPEF라든지 아르테미스 이렇게 조금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성과도 분석을 해보면 사실 노벨상이라든지 그런 수상 경력자들 보면은 확실히 이런 공동 연구에서 많이 조금 도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조금 도출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해외 상황에서 우리 국내는 지금 글로벌 R&D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인가? 일단 확실히 이전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동 연구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한 250억 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뭐 비중도 그렇지만 일단 투자 금액이 절대적으로 작은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보건 쪽에서 저희가 미는 연구자분들은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임상 현장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고 그걸 어떻게 기술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역량을 기르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교류하고 그다음에 공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좀 판단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는 저희 보건 분야뿐만 아니지만 전체 글로벌 R&D 관련해서 연구자들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좀 조사 결과를 봤는데 확실히 글로벌 연구 협력 R&D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좀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좀 투자 금액 대비 조금 수요가 있는 건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복지부에서는 이제 24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7,884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글로벌 R&D가 25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1,360억 원으로 한 작년 대비 4배 정도 투자를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방향으로는 일단 지속성을 확보를 해야겠죠. 좀 단발적인 연구 지원보다는 조금 이제 공동 연구라든지 협력을 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협력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 자원을 활용할 때도 국내 연구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뭐 인력이라든지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뭐 기존 인프라라든지 부처별 뭐 특장점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복지부의 글로벌 R&D 사업 리스트인데요. 일단 뒤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하나 사업당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8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R&D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조금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일단 작년 대비 4배가 확대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한 5개 과제는 이미 공고가 된 상황이어서 자세한 이제 과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의사과학자라든지 글로벌 연구협력 지원, 연구중심병원은 아직 저희가 RFP를 마련 중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아이리스 시스템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뒤에는 지금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인데요. 의사과학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지 연구 수요를 파악을 잘 하실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과학자 지원에 대한 조금 예산을 좀 대폭 확대를 했고요. 올해 그 중에서도 글로벌 R&D랑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입니다. 일단 그 의사과학자분이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과학자들과 좀 같이 이제 협업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 연구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수 연구자랑 교류를 하고 그다음 국제적인 중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구 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수준 연구 성과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연구 분야는 아무래도 국내에 조금 이제 부족한 이제 질환 분야 중심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사업 계획은 마련 중인데요. 일단 뒤에는 과제 내용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점은 아직 저희가 공고가 나가진 않아서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24년도엔 저희가 신규 10개 정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한 4년 9개월 정도 되고요. 2년 먼저 실시를 한 이후에 단계 평가를 거친 이후에 3년 지원 여부를 또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또 지원 금액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일단 그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한국 측 연구비만 조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해외 기관 연구비는 어떻게 매칭할지는 조금 협약을 하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당연히 국내 연구 개발 기관이고요.
연구 책임자는 이제 그 기관에 속한 의사과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건 나중에 공고된 이후에 또 다시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를 살펴보면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약간 지역 소재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라든지 MIT를 기점으로 연구소라든지 뭐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다 보니까 그 우수한 인재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들이 같이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도 조금 특화 연구소 지정을 통해서 좀 글로벌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점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그 특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만요. 뒤로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첨단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인데요. 일단 한미 간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 지원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미 공동 연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첨단 바이오 4대 세부 중점 기술 분야를 이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 원천 연구부터 임상 단계까지 폭넓은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범부처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 지금 과기부랑 복지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저희가 과제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어서 추후 저희가 이제 RFP가 더 완료가 되면 다시 안내가 될 건데요. 일단 일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장은 저희가 지금 2월까지 공모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사업단을 선정한 이후에 이제 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해외 제약회사들이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먼저 개발하기보다는 해외 기술 이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좀 제약 개발 경험이 많은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좀 신약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들어진 과제이고요. 일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임상시험 진입을 준비를 위해서 우수 물질을 도출을 지원한 겁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 연구 개발 기관을 조금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 물질 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 과제는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우수 물질 도출 이후에 이제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내용에 있는 한미암 공동연구인데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망률이 계속 높은 분야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에서만 어떻게 극복을 할지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기업들과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좀 암 예방, 진단, 치료, 예후 예측 기술까지 개발하는 걸 저희가 좀 연구해 두고 있고요.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연구 분야에서 6개 과제 지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간 사전 논의를 통해서 연구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동 연구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단 이 협력 유형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과제는 연구 중심 병원 육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13년도부터 연구 중심 병원을 육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10개 정도 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고 일단 병원이 사실은 지금 이전에는 진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병원 내에서 진료랑 연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병원에서 뭐 인프라에 대해서 협력을 플랫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면 이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연구 중심 병원과도 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저희가 과제 내용이 상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아이리스 나중에 시스템에 올라가시는 거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아무래도 연구 중심 병원 육성 방안이기 때문에 연구 중심 병원에 좀 한정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협력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미 혁신 성과 창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공동 연구 협력 기관도 미국 소재에 있는 병원이나 연구소,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저출산 고령화랑 맞물린 부분인데 사실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돌봄이 필요하죠. 사실은 치매가 사실 발생한 이후에는 많은 의료 비용이라든지 돌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전적인 예방 그리고 사전적인 좀 진단 체계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해외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이나 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해외 이제 유수 뭐 연구 기관들과 같이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글로벌 치매 예방 치료 기술 개발 내용이고요. 일단 기간은 저희가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로는 혁신 의료 기술 실증 지원 센터인데요.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상이 중요하죠. 그리고 실증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증 인프라 마련이 필요한데 좀 저희가 의료기기 산업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이런 실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인프라를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병원에서 좀 실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단계는 이제 TRL 8, TRL 9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기 사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임상 부분이나 상용화 부분인데요. 일단 기술이 글로벌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입을 위해서 좀 해외 협력 연구라든지 해외 임상 근거 창출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협력 연구라든지 해외 임상 시험을 조금 준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D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네, 이제 추후에 상세한 내용은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라 사무관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는 10분 후인 1시 5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